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에서 신안에 완승했다. 3쿼터 종료 시점에 이미 20점 차였고 90점 가깝게 득점하는 화력을 자랑했다. 강유림이 3점슛 4개 포함 23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슈터인 김아름이 시즌 최다인 18점을 터뜨렸고 이해란과 배혜은의 골밑 존재감도 확실했다. 곧 시작될 플레이오프를 위해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키아나 스미스가 없는 농구에 점점 적응하는 모습이다. KB는 일요일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하며 4강행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면 신안의 결과와 상관없이 4위를 확정하고 우리은행을 만나러 갈 수 있다. 같은 성적이라면 신안 상대로 상대 전적 5위를 가지고 있기에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 가장 어려운 상대였던 삼성을 만나는 부담이 있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KB가 엄청난 동기부여 속에 나서는 경기지만 동기부여만으로는 상대를 넘기 어렵다. 팀 내 부상자가 많기에 최근 경기에서 이은미가 34분을 뛸 정도로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다. 김단비와 히라노, 미츠키 등 안정적인 벤치가 건재하고 배혜은이 골밑을 장악할 삼성이 정규리그 최종전을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엄청난 접전 끝에 OK에 승리했다. 마테우스의 부상 이탈 이후 팀의 주전 아포짓 역할을 하는 김동영이 블로킹 3점 포함 30점을 폭발했고 임성진과 윤하준 등 젊은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가 나란히 50% 이상의 성공률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외인의 공백에도 국내 선수들이 분전 중인 최근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홈경기에서 우리카드에 리버스 2패를 당했다. 1세트를 따는데 이어 2세트에서도 20점까지 앞서갔는데 역전당한 이후 흐름을 내줬다. 60점을 주고받은 4쿼터 듀스 상황을 내준 것도 뼈아팠다. 이시몬과 파즐리 등이 적극적인 블로킹 가담을 하며 블로킹 득점에서 앞섰지만 상대보다 11개 더 많았던 범실이 컸다. 그로 인해 3위권 추격에 실패하며 어려운 시즌 막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한전의 홈이고 비록 국내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파즐리와 막심이 승부처에서 공격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삼성의 클러치 능력이 더 나을 것이다. 측면 공격수들의 블로킹 가담도 원활한 삼성화재기에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만하다. 세 번째 경기 R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흥국생명전에서 1세트를 잘 풀어나가며 반등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접전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며 세트를 내줬고 다시 한번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이소영이 9차례 공격 시도에서 단 한 차례 성공에 그치며 부진했고 육서영의 공격 성공률도 떨어진 모습이다. 황민경이 빠진 이후 그들이 자랑하던 수비에도 구멍이 났다.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정관장에 분패했다. 3세트를 잡아내며 세트스코어 리드를 잡았는데 4, 5세트를 내리내준 것이 아쉬웠다. 니콜로바가 50%가 넘는 성공률로 26점을 기록했고 김세빈이 블로킹 6점 포함 12점으로 활약했지만 타나차와 강소희의 성공률이 20%대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배유나와 김세빈 등 중앙의 득점이 잘 나온 것은 긍정적이었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기업은행은 천신통의 계약 종료와 황민경의 부상 아웃, 빅토리아의 부진 등이 겹치며 최악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디그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선수가 없다. 니콜로바와 타나차, 강소희의 삼각편대가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도로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